포경기지 근처에서 그들은 거의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탐험대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 기괴한 행색의 산의 색과 마주친 두 명의 어린 아이들은 그러나 다들 겁에 질린 얼굴로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다. 꿈속에서처럼 사람들은 그대로 살고 있었다. 포경기지 이쪽 끝에서 저기 부두까지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였다. 한 남자가 그들을 보고 얼굴을 찡그리며 멀찌감치 피해갔다. 아마도 거지 삼총사가 술에 취해 쏘다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기야 사우스 조지아 섬에 표류자들이 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포경기지 감독인 매티어스 앤더슨은 부두에 있었다. 그를 만난 셰클턴은 인디오런스호가 출항할 당시에 책임자로 있던 앤튼 앤더스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감독은 앤튼 앤더슨은 지금 여기 없다며 대신 새로운 책임자인 트랄프 쉐를레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대답했다. 아무 질문도 없이 감독은 세 사람을 기지 책임자의 집으로 데려갔다. 쉐를레 씨가 문 밖으로 나와 물었다. 누구십니까? 저를 모르십니까? 셰클턴이 되묻자 그는 의심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목소리는 알 것 같은데 혹시 데이지의 친구입니까? 당시 같이 있었던 어느 노르웨이 사람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쉐를레 씨가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때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조용히 대답했다. 셰클턴입니다. 라고. 그 순간 쉐를레 씨는 잠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다가 돌아서서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던 이 일을 그들은 드디어 해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물에 목욕을 했고 매끈하게 면도를 냈으며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포경기지 사람들은 세 사람에게 최대한의 정성과 예의를 보여주었다. 죽음의 바다를 건너 기적처럼 돌아온 이들에 대한 뱃사람으로서의 경의였다. 식사를 마친 워슬리는 기지 사람들과 함께 삼손호를 타고 킹 하콘만에 있는 세 사람을 데리러 떠났다. 그 사이 셰클턴은 쉐를레와 함께 엘레펀트 섬에 남아있는 나머지 대원들의 구조 방법을 논의했다. 다음 날 아침 워슬리가 탄 삼손호가 해안에 다가갔을 때 맥니쉬, 메카티, 빈센트는 뒤집힌 커드호 밑에 있었다. 세 사람은 드디어 구조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한 채 투덜거렸다. 동료 대원들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낯선 노르웨이 선원들만 보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 낯선 얼굴들 틈 가운데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여기 있네. 귀에 익은 워슬리의 목소리였다. 세 사람은 나를 한참 동안 멍하니 쳐다보았다. 이때의 상황을 워슬리는 이렇게 적었다. 깨끗하게 씻고 면도까지 한 나를 그들은 얼른 알아보지 못했다. 나 역시 노르웨이 선원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보잘것없는 소지품을 챙긴 뒤 세 사람은 삼손호에 올랐다. 맥니쉬는 지금껏 써온 소중한 일기장을 들고 있었다. 워슬리는 동료들의 개인 물품들 외에 제임스 커드 호도 갖고 가기를 결정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그 배에 대한 다들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다. 비록 편안하진 않았지만 커드호와 대원들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고 결국 승리했던 것이다. 삼손호가 스트롬리스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엄청난 강풍과 눈보라가 몰아쳤고 그들은 기지에 상륙하지 못한 채 이틀 동안 바다 위에 있었다. 쉐를레의 집에 있던 셰클턴과 크린 역시 창문을 때리는 무시무시한 눈보라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기들이 그동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헤쳐나왔는지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었다. 5월 21일 셰클턴은 스트롬리스만에 있는 허스비크 기지로 가서 엘레펀트 섬에 있는 대원들을 구조할 만한 배를 빌렸다. 영국인 소유의 서던 스카이호였다.
그의 오랜 친구인 톰 선장이 선뜻 그 배를 끌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항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선원이 되겠다고 나섰다. 삼손호가 항구에 도착하자 포경기지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나와 새로운 손님들을 맞았다. 그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제임스 커드호 주변에 몰려들어 그 낡은 배를 어깨 위로 들어올렸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커드호를 옮겼다. 워슬리는 이렇게 적었다. 월요일 저녁에 셰를레는 포경기지 클럽하우스에서 셰클턴과 동료들을 위한 환영회를 열었다. 기지 안에 있는 모든 선장과 간부들이 빠짐없이 초대된 성대한 파티였다. 그들은 모두 나이든 노련한 뱃사람들이었다. 셰클턴은 이렇게 적었다. 모두들 반세기 동안 폭풍에 시달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워슬리에 의하면 클럽하우스는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노련한 뱃사람 서너 명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한 사람이 노르웨이어로 말했고 감독관이 통역해 주었다. 그는 40년간 바다에서 지냈으며 사우스 조지아에서 케이프 홈까지 그리고 엘리펀트 섬에서 사우스 오크니까지 모든 곳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판도 없는 6m짜리 배를 타고 엘리펀트 섬에서 사우스 조지아까지 항해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는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감탄했다. 클럽하우스에 모인 모든 뱃사람들이 다가와 차례대로 우리와 굳은 악수를 나누었다. 바다를 무대로 살아온 노르웨이 사람들이 보내는 이런 찬사는 우리에겐 실로 자랑스럽고 감격적인 것이었다. 스트롬니스에 도착한 지 3일째인 5월 23일 셰클턴과 워슬리와 크리는 서던 스카이 호를 타고 엘리펀트 섬을 향해 출발했다. 셰클턴이 꿈에도 그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풍을 받으며 순조롭게 항해하던 서던 스카이 호는 그러나 엘리펀트 섬을 불과 60여 킬로 앞둔 지점에서 거대한 얼음 장애물을 만나고 말았다.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거대한 부빈군을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포경선으로 통과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일 것입니다. 워슬리는 이렇게 적었다. 한동안 부빈군 주변을 맴돌던 선원들은 결국 연료 부족으로 인해 일주일 만에 항구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서던 스카이호는 다른 배를 찾아 포클랜드로 향했고 여기에서 셰클턴은 영국으로 전보를 출시했었다. 셰클턴은 생존 소식은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정부 역시 구조 작업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 영국은 여전히 전쟁 중이었고 남은 배는 단 한 척도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남극 바다의 얼음을 헤쳐나갈 크고 튼튼한 배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스콧이 탔던 디스커버리호가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그 배 역시 10월이나 되어야 항해에 나설 수 있었다. 셰클턴이 배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는 동안 영국 외무성은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정부에 긴급한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6월 10일에 우루과이 정부가 작은 탐사선인 인스티튜트 드 페스카 1호와 선원들을 무료로 보내왔다. 하지만 이 배 역시 엘리펀트 섬 부근에서 얼음에 의해 심한 손상을 입은 채 뱃머리를 돌려야 했다. 세 번째 시도는 푼나 아레나스에서 영국 협회가 지원해준 엠마호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배마저 기상 악화로 인해 엘리펀트 섬을 150km 앞둔 지점에서 되돌아오고 말았다. 셰클턴은 필사적으로 다른 배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이때의 심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워슬리는 이렇게 적었다. 셰클턴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얼굴엔 날마다 주름이 새로 늘어났고 검고 두껍던 머리카락은 차츰 흰색이 되어갔다. 맨 처음 구조 작업을 시작했을 때 그에게 회색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세 번째 구조 작업을 나서는 그의 머리는 완전히 회색이었다. 셰클턴이 느꼈던 초조함은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션 캠프에서 헐리가 찍은 사진을 보면 셰클턴은 무표정하게 얼음 위에 앉아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명랑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사진에는 과거의 얼굴을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다. 긴장의 나날을 보내는 동안 그의 얼굴은 몰라볼 정도로 늙어버렸다. 때는 8월 중순, 제임스 커드호가 출발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난 뒤였다.
칠레에서 셰클턴은 해군성에 다시 전보를 보내 배를 부탁했다. 디스커버리호가 9월 20일경에 도착할 것이라는 답장이 왔다. 도저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셰클턴은 배를 지원해달라고 칠레 정부에 다시 한번 간청했고, 칠레 정부는 얼음이 없는 바다에서만 항해하라는 조건 아래 작은 증기 예인선 옐코호를 빌려주었다. 그리고 8월 25일 셰클턴과 크린과 워슬리가 칠레 선원들과 함께 엘레펀트 섬을 향해 출발했다. 사우스 조지아 섬을 통과한 셰클턴은 그동안 일들을 차분히 정리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 시기를 되돌아보면 엘레펀트 섬과 사우스 조지아 섬 사이에 폭풍이 몰아치던 바다와 빙원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했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한다. 사우스 조지아 섬 내륙의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이나 행군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셋이 아니라 넷인 것 같았다. 당시엔 대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워슬리도 내게 이렇게 말했다. 대장,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크린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고 고백했다.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자 그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알 수 없는 존재는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만일 엘레펀트 섬에 단 한 명이라도 죽은 대원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들은 죄다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